5과 명사와 관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사와 관사라고 하는 게 왜 같은 챕터 안에 들어있냐면 명사 앞에 관사가 꼭 와야 돼요. 물론 명사가 더 큰 개념이니까 명사를 먼저 쓰는 건데 순서는 관사 다음에 명사가 오게 돼 있어요. 관사는 뭐하고 뭐가 있니? 정관사하고 부정관사하고 초등학교 5학년들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예. 관사가 뭔지 여기 가가지고 예. 부정관사의 쓰임과 정관사의 쓰임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간단히 해서 119페이지에 예. 관사에는 뭐가 있냐면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는 거야. 정관사는 이 정자가 무슨 정자냐?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부정관사는 이렇게 되니까 정해지지 않은, 정해진 관사냐 정해지지 않은 관사냐, 이거 정관사에는 더가 있는 거고 부정관사는 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언도 있지만 뭐 하나죠. 결국은 그 얘기하는 거고, 이 영어에 관사라고 하는 거, 관사 다음에 명사가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사 다음에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와요. 이걸 나중에 니네한테 어려운 말로 관사나 소유격 같은 걸 포함하는 한정사라는 말을 얘기해 줄 건데, 관사 다음에 명사가 오고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온다는 얘기에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이란 단어가 부사가 있어요. 부사로 뜻이 뭐냐? 뒤로, 뒤에 이런 거 아니야? Go back, 되돌아가 이 말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the back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럼 얘는 관사기 때문에, 관사는 보통 이렇게 세모 치고 동가로 쳐요. 이 관사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품사가 부사야. 얘는 품사가 명사야. 그럼 얘는 뜻이 뭐야? 백이 명사로 쓰면 뜻이 뭐야? 얘는 등이란 뜻이야. 등. 신체 부위 중에 네 뒤쪽에 있는 등. my라고 하는 소유격이 붙잖아요. my bag. my라고 하는 소유격 뒤에 오는 이 bag은 명사예요. 얘는 그 등, 얘는 나의 등,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사 다음에 명사가 온다,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온다. 얘는 go back, 그럼 얘는 부사예요. 얘는 일반 동사란 말이야. 일반 동사 옆에 부사가 오죠. 비동사 옆에 형용사 오고, 일반 동사 옆에 부사 오고, 형자 옆에 형용사가 오고, 일과에서 다 했어요. 그게 일반 동사 옆이니까 얘는 부사여야 된다고. 얘는 그래서 뒤로란 뜻이고, 얘는 명사여야 해. 왜냐면 관사 다음에 왔으니까. 얘는 등이란 뜻이에요. 그 등. 얘는 my bag은 소유격 뒤에 왔으니까 얘는 명사여야 한다고. 나의 등. 지금 뭐 하는 거냐? 관사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관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얘 다음에 나왔으니까 얘는 명사여야 해요. 얘는 일반 동사 옆에 있으니까 얘는 또 자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부사가 돼야 된다고요. 뒤로 가라. 그 등, 나의 등.
똑같은 백인데 얘는 부사고 얘는 명사인 걸 어떻게 구별해요? 첫 시간에 한 거 아니냐? 비동사 옆에 형용사, 일반 동사 옆에 부사? 일과가 엄청 중요한 거였어요. 예. 필기해 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죠. 정관사, 정관사, 부정관사, 부정관사, 자, 관사 플러스 명사, 관사 플러스 명사, 소유격 플러스 명사, 소유격 플러스 명사, go back, 고백, 뒤로 가라, 뒤로 가라, the back, 그백, 그 등, 그 등, my back, 마이 백, 나의 등. 나의 등, 예. 지금 시작하면서 순서는 관사 다음에, 그 관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니까 관사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이 과 제목도 명사와 관사. 물론 명사와 관사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당연히 명사가 더 중요하죠. 근데 순서는 관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거다. 그 얘기 하면서 먼저 관사를 건드렸습니다. 앞으로 갈까요? 그 어마어마한 수동태가 끝났네요. 수동태는 엄청 중요하다. 명사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셀 수 있는 명사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가산명사라고 해요. 가산이 뭐냐? 산수가, 셀수가 가능하다 이거 아니야? 산수가 가능한 명사다.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 거는 가산명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불가산명사라고 하는 거죠. 얘를 영어로는 가산명사는 C라고 쓰는데 대문자 C. 얘가 무슨 말이냐? countable noun이란 말이거든. countable noun이 무슨 말입니까? count가 뭐야? 세는 거 아니야? 거꾸로 세는 거. 그러니까 깎아 내려오는 걸 discount라고 하잖아요. dis는 반대라는 뜻이고요. 어근으로 가야 돼요. 한자도 어근이잖아요, 결국은. 영어도 어근으로 가야 돼요. 니네가 이 학원에서 얻어갈 여러 가지 중에 영어 학원에서 얻어가는 것 큰 것 중에 이 학원에서 얻어가는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어근식으로 영어 단어를 분석하는 상황이 되게 될 거예요. 이 중에 누군가는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된다니까. 거짓말이 아니야. 네가 처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 noun이라고 발음해요. countable noun의 앞을 뜯어서 C라고 합니다. 불가산 명사는 셀 수가 없다는 거니까 얘는 U라고 표시합니다. U는 뭐야? uncountable 이렇게 발음하네요. 어떤 학생이 아유 뭐 대단하네요. uncountable noun이라고 합니다. 어근이에요. 어근. U에는 반대란 뜻이에요. 셀 수 없는 명사란 뜻이죠. 그 앞글자 따가지고 U라고 합니다. countable noun, uncountable noun. 지금 필기할까요? 자, 이 사전에 네이버 사전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단어를 치면 liquid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찾아본 거예요. 이거 잘못 눌렀다. 예. 리퀴드란 단어를 들어가 보면 액체 형태의 현금화하기. 우리는 보통 액체로 알고 있죠, 리퀴드.
발음 같은 것도 여러 나라 발음이 나와요.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발음 같은 것도 나오고요. 사전마다 뜻이 조금씩 다르거든. 옥스퍼드 사전이냐,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사전이냐, YBM에서 나온 사전이냐, 교학사에서 나온 사전이 미안 뭐 이런 여러 출판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옥스퍼드 거를 보면은 액체란 뜻인데 명사로 액체란 뜻인데 U도 있고 C도 있어요. 즉 불가산 명사로도 쓰이고 가산 명사로도 쓰인단 말이잖아요. 효용사도 있고 밑에 가면 현금화하기 쉬운 이란 말에서 liquidation 이렇게 되면은 liquidation sale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그걸걸요? 그 폐업 같은 거 할 때 liquidation 청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액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가면 네가 알고 있던 뜻 말고 다른 뜻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현금화 시키는 거 싹 씻어버리듯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폐업 정리 같은 거를 리퀴데이션이라고 해요. 지금 하려는 거는 뭐였냐?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C라고도 하고 U라고도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이 말이구나라는 걸 알아달라는 거고요. 자, 셀 수 있는 명사, 가산명사 쪽으로 보면 보통명사하고 집합명사가 있구나. 셀 수 없는 명사는 고유명사하고 추상명사하고 물질명사가 있구나.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물론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용어들이 결국은 개념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말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게 무슨 명사냐, 이게 무슨 명사냐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얘가 무슨 명사인지 얘가 무슨 명사인지가 안 돼 있으면 다른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면 그 위에 해야 되는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에는 고유명사와 추상명사와 물질명사가 있다.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에는 보통명사와 집합명사가 있다. 필기해 볼까요? 자, 셀 수 있는 명사의 보통명사,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서 보통명사라고 하는 거거든. 너무 일반적인 거라 그냥 보통명사는 보통명사다 이거죠. 차, 바나나, 아빠, 계란, 꽃, 소녀, 도시, 직업, 여동생, 집, 새.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명사 다 복수형이 가능하잖아요. 집합명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이나 사물이 모여 집합체를 나타낸다. 클래스, 그러니까 얘는 집합을 나타내니까 집합명사겠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클래스는 요즘 몇 명이냐 보통? 30명 뭐 이 정도 한다고 칩시다. 패밀리는 뭐 한 4명? 4명, 5명, 3명 뭐 이렇죠. 어디언스 뭐 100명 뭐 이럴 수 있죠. 어디언스가 뭐야? 청중이에요. AUD가 어근이 듣다야. 그러니까 오디오 하면은 음악 같은 것들을 소리를 오디오라고 하잖아요. 또 어디토리엄 하면은 강당, 뭔가 강연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장소를 강당을 어디토리엄. AUD가 듣다예요. 어근이죠. 어근이 안 되면 고등학교는 어렵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밴드 뭐 한 5명이 모여서 그룹 사운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밴드, 이제 악단이라는 뜻 아니야?
팀, 축구 같은 경우에 11명. 클럽, 뭐 동아리 같은 건데 뭐 20명.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이런 것들 여러 명이 모이는 집합체라 그래서 집합명사라 그래요. 그런 4명인 사람들 가족들끼리 네 가족이 모였다 그러면 families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복수형이 가능한 거죠. 내려가 볼게요. 밑에 고유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의 이름, 지명과 같이 고유한 이름을 말하며, 그러니까 고유한 이름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예, 사람 이름이 보통 나오고 대문자로 표시한다. 마이크 같은 거 사람 이름이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이름이죠. 마운트 에버레스트 산 이름이죠. The Nile 나일강 강 이름이죠. 아메리카 대륙 이름이죠. 물론 아메리카라고 그러면 보통 미국을 말하긴 하지만 그런 이름을 고유한 이름을 말하고 대문자로 써 있네요. 대문자는 영어로 뭐라 그러냐? 캐피탈 레터 대문자라고 하죠. 밑에 추상명사 추상이라는 건 추상적이다 라고 하는 말이 형태가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어떤 모양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개념이나 감정을 나타낸다. 호프 희망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이냐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라이프 살아있는 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카인드니스 친절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나타낼 수가 없다고요. 뷰티 아름다움 아름다운 여자를 그리면 뷰티 아닌가요? 아니야. 그거는 뷰티는 무슨 예를 들어 도자기 같은 것도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미술 작품 같은 것도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꼭 예쁜 여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truth 진실이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freedom 자유인데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love 사랑 되게 많이 쓰이는 말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림으로 좀 형상화 시키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트 모양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자. 원래는 사랑이라는 게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엄마가 딸에 대한 사랑도 있고 할아버지가 손녀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렇잖아요. 피스 이거는 어떻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굳이 그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비둘기 같은 걸 그린단 말이에요. 정말 똑같이 그리네요. 비둘기 같은 걸 그려놓고서는 평화의 상징 뭐 이런단 말이야. 시은아 왜 안 웃어? 비둘기로 안 보여 정말? 닭으로 보여? 네, 오리. 그러니까 평화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비둘기를 그린단 말이에요. 어드바이스는 아예 뭐 어떤 그런 비슷한 것도 없네요. 그나마 얘네 둘은 어떻게 그려볼까 하는데 많이 쓰이니까 하도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어거지로 해놓은 거지. 예, 이렇게 평화의 상징 비둘기다 이렇게 어거지로 하는 거지. 비둘기하고 평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솔직히. 근데 피스라는 걸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예, 비둘기가 그래도 평화의 상징으로 뭐 사랑 그렇게 하면 하트로 뭐 심장 모양이라 그러던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즉 추상명사라는 것들은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형태가 없어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즉 그림이 없어.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추상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이다. 그림도 보면 추상화 그러면 저게 뭘 그린 거지? 언뜻 보면 못 알아보는데 밑에 그림 보면은 이 나무 뭐 또는 숲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숲이라고 안 보이는데 그걸 숲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추상화라고 하죠. 물질명사 물이나 공기처럼 일정한 형태가 없는 거 아주 기본이 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물 그러니까 액체
공기, 기체. 또 하나가 뭐냐? 예. 얘를 1이라고 합시다. 2라고 합시다. 3. 가루로 된 기체. 또 4도 있어요. 내가 만든 방식이야. 선생님이 뭔데 이런 걸 만드나요?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애들한테 도움이 되더라고. 얘는 분리해도 제 기능. 분리하거나 잘라도 제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페이퍼라고 하는 건 1, 2, 3, 4 중에 뭐에 들어가냐? 얘는 4에 들어가요. 종이는 잘라도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4 용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4분의 1로 잘라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 기능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분리해도 원래 제 기능을 가진다. 또 뭐 있니 여기 분리해도 제 기능을 가지는 게 또? 브레드 있네, 브레드. 얘가 4죠. 빵을 잘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버터 잘라도 먹을 수가 있다니까. 자, 슈거는 뭐에 들어가? 3번이죠. 가루로 된 야야, 가루로 된 기체가 아니지. 아이고. 가루로 된 뭐야? 고체. 큰일 날 뻔했네. 가루로 된 고체라고 써야죠. 4번 생각하느라고. 가루로 된 고체라는 게 슈거, 그러니까 가루로 돼 있잖아요. 가스는 몇 번이야? 1번 기체. 스노우는 1번이 액체네. 가스는 기체가 2번이네요. 2번이고요. 스노우는 3번, 1번. 애매하네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1로 갈게요, 그냥. 아니, 그게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건 곧, 이게 얼면 또 다시 어디로 갈지 헤매는데, 액체로 갑시다. hair, 이건 여기 포함도 안 돼요. 여기 포함도 안 돼, 1, 2, 3, 4에. water, 1이고요. rice, 3. flour는 뭐야? 얘가 뭐야, 뜻이? 밀가루잖아, 밀가루. 얘는 꽃이고 flower, 얘는 밀가루고 flower. 발음이 똑같아요. 얘는 가루로 된 고체니까 3이 될 테고요. air는 2, 기체가 되겠죠. 필기해 볼까요? 자, 계속 가볼게요. 아유,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막 원어를 틀에다 써가면서 종합 문제 막 열심히 외우고 있는 학생들 보니까 참 운이 좋게 했구나, 저 학생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통 명사 있는 데서는 사람이나 사물이란 말을 알아야 되고요. 집합 명사에 따라와. 집합 명사에서는 집합체라는 말을 알아야 되고요. 나중에 써야 된다고. 여기 숫자들은 안 써도 돼. 고유명사는 고유한 이름이란 말을, 그리고 대문자로 표기란 말을 네가 써야 돼요, 시험에서. 추상명사라는 것은 형태 없이 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명사는 뭐 그렇게 치면 뭐 이거죠. 액체, 기체, 가루로 된 고체, 분리해도 제 기능을 나타내는 거, 요거를 써야 된다. 시험은 이렇게 T라고 하는데, 시험은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냐면 얘들아, 여기 있는 것들은 당연히 이 말들은 다 외워야 돼요. 이 말들은 당연히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단어들 있잖아요. 여기는 단어들을 다 외우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 뒤죽박죽 섞어서 여기 있는 요 단어들 TV 잘 봐. 나중에 어떻게 시험 보는지도 몰라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시험 성적이 나오잖아. 여기는 요 단어들, 여기는 요 단어들,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요 단어들을 뒤죽박죽 막 섞어가지고 써줄 거예요. 여기 네모 친 것들은 다 빈칸 쳐놓을 거야. 요 말만 써니까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요 말만 써. 밑에 쓰는 건 다 네가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빈칸 여기에다가는 다 네가 이름을 써야 돼. 보통명사, 집합명사 그리고 옆에 사물이나 사물, 집합 이거 써야 돼요. 고유명사 밑에 이렇게 빨간색 칠하거나 네모 친 것들은 다 네가 써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단어들을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한 박스에 넣어놓고서는 얘를 써놓고서는 요게 맞춰가 여기다 쓰라고 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예, 집합 보통명사 자리에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카하고 에그하고 거를 저 위에 박스에다가 써놨다고. 그럼 너는 보통명사 자리에 카하고 에그하고 거를 쓰면 된단 말이에요. 또 저기 위에 보니까 팀이 있다. 그럼 팀을 요 공간에다가 네가 팀을 써야죠. 집합명사도 쓰고 집합제도 쓰고 팀을 여기다 써야죠. 고유명사 자리에 저 위에 박스에다가 마이크 써놨단 말이야. 그럼 마이크를 여기다 써야죠. 저 위에다가 러브를 써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추상명사인데다가 러브를 써야죠. 그렇게 시험 보는 거니까 단어를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개념을 잡으면 틀릴 수가 없는데 예, 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예, 시험을 네가 준비를 안 하고서는 시험을 못 보는 것까지는 봐줄 수가 있는데 그 다른 학년 가서 보면은 그 전에 한번 작년인가도 그런 애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만둔 애가 있었는데 왜 옆에 걸 보고 그러니? 왜 옆에 걸 쳐다보니? 왜? 이거 네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틀린다고 내가 뭐라고 하기를 하니? 딱 대놓고선 야 길동아 너 왜 공부 안 하니? 이렇게 내가 찝어서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공부는 네가 하는 거고 이게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학원 가면 되고 이런데 왜 이상한 짓을 하다가 다른 애들 막 괴롭히고 이러면서 옆에 있고 보여달라고 그러다가 어머니하고 통화하고 그랬더만 죄송합니다 이러고서 그만두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런지 몰라. 내가 언제 그거 가지고 혼내기를 했냐 뭘 했냐. 네가 외우면 되지 않니? 잘 못 외웠으면 틀리면 되지 않니? 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평생의 운을 날리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쪽으로는 여기서 웬만한 거 다 끝내고 나간다니까. 네가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건 대학생이 되건 필요한 지식들의 상당 부분은 여기서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에 중3 말까지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되게 안타까운 애들 많아요. 순간적으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평생의 운을 날리고 중학교 2학년 돼가지고 뭐 보니까 옆에 애가 여기 원어원 알트를 연습장에 막 쓰고 있는 거 보면서 아쉬워요. 아우 저 학원을 계속 다녔다면 내가 많이 영어 쪽으로는 괜찮았을 텐데 그러고 앉아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쯤 돼가지고 성적 안 나오고 이럴 때 옆에 애가 지나가다 보니까 원어원 알트 쓰고 있는 거 보면 짜증나죠. 아, 그 학원을 계속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왜 그런 짓을 해? 어머니하고 통화하잖아요. 어머니는 보통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거 새하고 하트 그림 그리지 마라. 이거 뭐하러 그러냐? 요건 따로 외우실 거예요. 따로. 캐피탈 레터. 캐피탈은 뜻이 많은데 예, 따로 외울 거예요. 캐피탈은 자본이란 뜻도 있고 수도란 뜻도 있고 명사로는 형용사로는 주요한 이런 뜻이 돼가지고 큰 그래서 대문자란 말이 되죠. CAP가 어근이 take 또는 이 저기 머리란 뜻이에요. CAP가 머리. 캐피탈이란 말이 그래서 명사로는 자본이라는 뜻이 되는 게 옛날에 소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 몇 마리 키우니 그때 그 머리입니다. 돈이란 말이 되는 자본이란 말이 되는 거죠. CAP가 CAP, CIP, CIV가 다 take나 머리란 어근이 돼요. 그런 거 안 돼가지고 어려워. 그 중3 말까지 그게 다 끝난 상태가 되게 한다니까. 아유 나중에 지금은 잘 모르죠. 지금은 잘 모르죠. 지금 알면 정말 훌륭한데 지금은 잘 모르죠. 근데 나중에 되면 영어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되게 슬픈 얘기 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다시 다닐 수 없나요? 아유 다시 다니려고 하지도 않고 보통 대부분은 그렇고 다시 온다고 하는 학생이 있어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와가지고 한 달 안 돼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2학년이야 걔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시험 끝났는데 100점이야.
그리고 한 두 번인가 더 오더니만 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셔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1년 만에 다시 가가지고 다시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이가 성적은 잘 나오는데 뭐가 문제냐, 다른 애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애가 어떻게 버티다 한 두 번 수업 봤더니만,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마더톤 같은 수업을 하니까 애가 다른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쪽지 시험 보고 이러니까 그런 걸 안 했거나 다른 학원에서 1년 동안 그러다 그걸 하니까 옛날에 같이 수업 봤던 애들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기가 짜증나는 거야.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럼 어떡합니까, 좋은 학원 빨리 가셔야죠 뭐 이러면서 말았는데 걔가 지금 중3이네 생각해보니까. 잘 상한지 모르겠다. 그게 다시 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아이한테 상처도 되고 그래서 다시 안 받아요. 다시 찾지도 않아요 잘. 나중에 다시 찾을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안타깝죠. 아우 아이가 힘들어할 겁니다 이러면서 안 받게 되죠. 그 애들 얘 친구도 다 다니고 있는데 계속 다니고 있는데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건 어렵습니다. 그게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고 여기 있는 애들이 평상시에 뭐 하고 사시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상처받고 이러니까 다른 맞는 학원 찾아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면서 내보냈잖아요. 안 받잖아요. 그게 억지로 안 받는 게 아니야. 그 아이 잘 되라고 안 받는 거야. 니네들이 아직 어려졌지. 중학교 이런 애들한테 내가 껄핏하면 하는 말이 그거라. 연락하지 마. 그만두고 나간 다음에 연락하지 마. 그 말을 꼭 해요 애들한테. 기회가 왔을 때 네가 안 잡은 거고 네가 내팽개친 거란 말이야. 그거는 이제 와서 왜 어떻게 그걸 복구해 주냐고요. 네가 다른 학원에서 설렁설렁 하고 있을 때 여기 애들이 뭐 하고 사는지 네가 알 텐데 어떻게 여기 다시 들어온다 그러니 힘들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서로 여러 사람이 힘들어. 자, 가봅시다. 명사의 규칙 복수형 이렇게 돼 있네요. 가볼까요? 얘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얘들은 그냥 통째로 다 T예요. T 하시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복수형에 S 붙이는 게 이거 우리가 외울 게 있니 솔직히 이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무슨 KBS 스포츠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한 종목은 스포츠야. 스포츠는 스포츠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What is your favorite?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데 틀린 거야 얘들아. 이 is가 나온 데다가 가장 좋아하는 한 종목을 얘기해야지. 입에 익숙하다 보니까 스포츠라고 쓰는데 틀려요. What is your favorite sport가 돼야 된다고요. 이런 비슷한 얘기 중에 하나가 He is a twins 이래요. 그는 쌍둥이다. 야, 한 사람이 어떻게 복수가 되니? 그 앞에 어도 있는데 쌍둥이 중에 한 명이다 그러려면 이게 빠져야죠. 우리가 트윈스란 말이 익숙하다 보니까 쌍둥이들 보통 둘이나 셋이 되니까 S를 붙이는 게 익숙한데 길 가는데 둘이 같이 가면은 they are twins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They are identical twins. identical은 쓰지 말고 they are twins. 아니 걔 두 사람은 쌍둥이들에게 말이 되지 왜 한 사람을 가지고 twins라 그래. 그 사람은 쌍둥이 중에 한 명이다. He's a twin이라고 twin. 얘는요 입에 익숙해서 그래요. 스포츠가 스포트예요 단수가. 내려갑니다. 예, 이런 단어로 끝나는 말들은 ES부터 bus, buses. 따라해보자. bus, buses. box, boxes. church, churches. dish, dishes. 그러니까 S로 끝나거나 X로 끝나거나 CH로 끝나거나 SH로 끝나면 ES가 붙는다 라고 하는 말들은 이 말은 난 솔직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보면 당연히 ES 붙이는 거 아니야? 이거 보면 당연히 그냥 S 붙이긴 좀 그렇지 않나?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여기 X에도 어떻게 그냥 S 붙여요? ES 붙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왜 S만 붙여요? ES 아니에요?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써가면서 외워야 된다는데 그걸 안 해놓고서는 꼭 학교 시험 볼 때쯤 되면 연락이 많이 와서 수업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수업해 좀 뭐하니 시험 끝나면은 다른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땐 좀 늦지 않았니? 야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런 식의 수업을 시작해도 되는 거면 니들은 왜 5학년 때부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니? 추석 연휴는 마더ton과 함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학교 애들은 해외여행 가도 들고 가요. 갑시다. 자음 플러스 오로 끝나는 경우 ES 포테이토 포테이로즈 이렇게 되네요. 또 웃기는 게 이렇게 포테이로즈 토메이로즈 이렇게 되는데 오로 끝나서 ES가 붙는 건데 또 어떤 건 그냥 S가 붙어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없어요. 이게 E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이 말이잖아 이거. 미국에 있을 때 이 내가 있던 곳에서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거를 토네이도라고 하는 말을 그냥 S를 붙이던데 동부 쪽에 여행 가가지고 뉴스를 보다 보니까 거기서는 또 이 ES를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데서는 ES 붙이고 어디 데서는 그냥 S 붙이고 막 그래요. 일리노이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일리노이라고 발음하는데 끝에 S가 있거나 발음이 안 나요. 근데 어떤 주에서는 일리노이즈라고 또 S를 발음을 해요. 어느 게 맞는 거죠? 맞는 게 있어. 시험에 안 나와 이거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뉴질랜드에서는 이거 ES 붙이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틀린다고 할 수가 없다고요. 캐나다에서는 이거 ES 붙이던데요? 할 말이 없다니까요. 영어가 너무 여러 나라에서 쓰이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꼭 지켜야 되는 거 빼고는 함부로 시험에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도 다 쓰여지는 것들이라 나중에 네가 대학교 가서 토익 같은 영어 시험을 보게 되면 나오지만 여러 나라 영어들이 들어가요. 영국 아까도 그 발음 보였잖아. 저기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발음들이 있다니까. 발음도. 토네이도 뭔지 알지 얘들아? 그 회오리 발음. 이것 때문에 내가 2번인가 저기 대피하기도 했는데 우리 집 근처로 토네이도가 지나간 적이 있어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오클라호마 있을 때. 나중에 그거는 중학교 됐을 때 가서 얘기할 게 있으니 그때 얘기하고. 모음 다음에 오로 끝나는 경우에 S 그냥 붙인대요. 그러니까 오로 끝났는데 I 다음에 O로 끝나니까 그냥 S 붙인다고요. 모음 다음에 O로 끝나면은 그 다음에 그냥 S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써가지고 네 거 돼야 되는 상황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진 정리하시면 되고요. 명사의 규칙 복수형 to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숙제는 여기 110페이지까지 해오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예, 9월 24일 날틀 먼저 하시고 칸막이 눈에 띄게 좀 하세요. 아까 보니까 칸막이를 좀 흐리게 해가지고 잘 못 알아보겠다. 원아월 예, 3페이지 이상 하시고요. 마더텅은 P110까지 하시고요. 듣기다 이런 거 숙제가 없어요. 예. P104는 여기에요. 사과의 종합문제 첫 페이지예요. 4관을 중요해가지고 시험을 계속 좀 더 봐야 되겠네요. 그 페이지만 시험 볼게요. 그리고 108하고 109 그리고 5과 단어 6개 그렇게 시험 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